오늘 아침 드신 그 과일 하나가 건강을 지켜줄 음식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을 가능성이 90%라는 점, 그리고 60세 이후 분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주의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더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 10분만 투자하면 지금 집 냉장고에서 어떤 과일은 빼고 어떤 과일은 남겨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과일 섭취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훨씬 깊게 체감해 왔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먹어온 과일이 혈당을 끌어올리고 신장 기능을 지치게 하고 심장의 전기 리듬까지 흐트러뜨린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나이에 맞는 과일 선택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과일이 체력에 부담을 주고 어떤 과일이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지 근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선택이 향후 10년의 건강을 가볍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60세 이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어지는 과일 선택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과일 하나, 음식 한 조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신진대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음식을 곧바로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60세를 지나면 이 속도가 평균 30% 이상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분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간 기능 역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간은 과당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과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바뀌어 간 안에 쌓이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그리고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내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조금만 과해져도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남아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릴 위험이 생깁니다. 이처럼 대사간신장 세 가지 축이 약해지면 젊을 때 잘 먹던 과일도 노년의 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칼륨이 쌓이고 탄닌이 위 안에서 굳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료해오며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평생 잘 먹던 건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변화입니다. 몸은 달라졌지만 식습관은 그대로라 부담이 조용히 쌓였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다음 내용이 훨씬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가장 의외일 수 있는 첫 번째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과일입니다. 여행지에서 한번 맛보고 잊기 힘든 그 달콤함,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운 향기, 그 노란 과즙만 떠올려도 미소가 지어지는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자주 먹지 않는데 괜찮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동남아 여행 후 그 맛에 빠져 일주일에 몇 번씩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던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즐기다가 망고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 아침엔 망고 스무디, 저녁엔 망고 한 조각을 챙겨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을 잘 챙기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혈당은 200을 넘고 간 수치가 상승했고 3개월 사이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당분이 약 45지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GI 지수가 80-100 미밥보다 높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나이에는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췌장과 간이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잘 넘기던 성분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혀가 따갑고 심하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고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첫째, 양을 줄이면 풍미는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차게 해서 작은 조각으로 천천히 먹을 때 향과 단맛이 훨씬 깊게 느껴집니다. 둘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몇 알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속도를 줄여줍니다. 셋째, 스무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 마시면 씹는 과정이 사라져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망고의 맛을 지키면서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작은 조각 한두 개를 그대로 씹어 먹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간격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고는 자연의 선물처럼 달콤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당분과 자극이 너무 빠르게 작용합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입니다. 조절하고 천천히 즐긴다면 부담 없이 향과 과육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과일이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하고 과즙이 풍부해 속이 부담될 때도 잘 넘어가는 과일이라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포도로 인해 혈당이 오르고 신장 기능이 흔들리고 약물 효과까지 달라지는 사례를 꾸준히 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은퇴 후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아침마다 포도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포도는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챙겨 드셨지요. 그런데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혈당은 230까지 치솟아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신장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옅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도 100g에는 당분이 16g 거봉 한 송이를 먹으면 당분이 거의 50g 가까이 됩니다. 하루 적정당 섭취량의 2배 이상을 한 번에 먹는 셈입니다. 젊을 때는 이 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사 속도가 느려진 노년기에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췌장과 간의 부담이 쌓입니다. 포도는 당분 외에도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통해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 옆구리 통증, 콩팥 결석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로 내원한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감, 곶감, 홍시를 자주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속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부드러움 이면에는 탄닌의 강한 결합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을 완전히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공복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 작은 크기 하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탄닌이 결합하면 위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흔히 접하는 과일이라고 해서 노년기에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을 편안히 지키고 싶다면 조금의 절제가 오히려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부담이 되는 과일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항산화 효과가 도움이 되지만 혈전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기에는 혈액 응고를 지나치게 억제해 출혈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꼬박꼬박 드셨음에도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멍이 잘 드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 알고 보니 포도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물과 과일의 조합이 몸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포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생포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사라지고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한 줌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솟구칩니다. TV를 보며 무심코 집어먹다가 한 봉지를 다 비우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는 달콤한 맛에 비해 노년기에는 당분과 옥살산, 약물 상호작용까지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쌓이는 과일입니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크게 경계하지 않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의외로 부담이 커지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신장과 간에 이 과일이 남기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흔들리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두근거림과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한 분들의 검사 결과에서 칼륨 상승이 발견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바나나를 하루 2개씩 챙겨 드시던 경우였습니다. 과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 신장에서는 쌓이는 미네랄이 되는 셈입니다. 바나나 속 당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개에 약 14g, 각설탕 3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과당이 많아 간에서 처리되는 부담이 커집니다. 과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면 지방으로 바뀌어 간과 혈관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바나나 특유의 부드러움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당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혈당이 단시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 소량으로 먹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둘, 일주일에 1개 이하로 줄이면 심장과 신장이 훨씬 편안합니다. 셋,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바나나는 젊을 때와 노년기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조절만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매일 드시면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일은 매우 익숙한 과일입니다. 가을이면 집 앞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고 달콤하고 부드러워 부담 없이 먹기 좋다고 느껴지는 과일이지요. 바로 감입니다. 감은 전통적으로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와 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전북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한 분의 사례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매일 3-4개씩 따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가공도 없이 자연 그대로 먹는 과일이라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명치 부근이 심하게 뭉치고 속이 메스꺼워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시경 결과 위 안에서 주먹만 한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산과 만나면 단백질과 결합해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 빠르게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탄닌이 위 안에서 오래 남으며 서서히 큰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위석이 생기면 명치 통증, 소화 안됨, 답답함이 생기고 심한 경우 위벽을 상하게 해 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의 당분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에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말린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2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곶감 한 개로 하루당 섭취량을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탄닌은 장의 운동을 느리게 하는 성질이 있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감이나 곶감을 자주 먹을 경우
배변이 더뎌지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노년의 몸을 지켜주는 과일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노년기에 과일을 고를 때 기억해둘 3가지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당분은 낮을 것이, 항산화 성분은 높을 것. 3. 신장과 간의 부담이 적을 것.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과일을 줄이고 어떤 과일을 늘려야 할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준에 딱 맞는 과일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지만 힘이 강한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어떤 음식은 한 알만 봐도 몸에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바로 그런 과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색소가 뇌세포와 혈관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성인 1만 6천 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 정도 챙겨 먹은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뇌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안토시아닌이 막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부분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열매라는 뜻은 아니지만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블루베리는 당분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100지 기준 당분이 10지 정도로 앞서 살펴봤던 과일들과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당 수치가 쉽게 오르는 시기에는 이 단순한 차이가 몸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를 유지하며 조금씩 꺼내 먹기 좋아 꾸준히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양은 한 줌 정도, 숟가락으로는 4대숟가락 분량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더 천천히 이루어져 더 안정적입니다. 뇌와 혈관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원한다면 블루베리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든든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병원 진료 대기실에서도 언제나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과일이지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몸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펙틴은 점성이 있는 섬유질로 당분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뛰어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노년기에 특히 부담이 적습니다. 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이 섬유질을 만나면 유익균이 활발해지고 배변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변비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사과 한 개가 장의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과의 좋은 점은 당분에 비해 포만감이 길다는 것입니다. 껍질째 씹어 먹으면 더 오래 씹게 돼요. 침 속에 효소가 충분히 섞이고 위에 부담 없이 내려갑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사과가 가진 건강 성분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잘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 덕분에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은 혈당과 장 건강 모두에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 장운동 개선, 혈관 안정이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거부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라기보다 채소처럼 느껴지고 달콤함도 거의 없는 편이지요.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이 과일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선택이 드뭅니다.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대부분의 과일과 달리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 기준 약 0.7g 정도이니 당에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이보다 더 안전한 과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오메가6가 고르게 들어있어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혈관이 굳어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올라가는 시기에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은 분들은 검사 수치가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단의 변화가 몸속 혈관에 은근하고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아보카도 속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반을 보호해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아보카도가 포만감이 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오래 든든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과일 섭취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샐러드에 곁들이면 식감이 조금 더 가볍게 변하고 야채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바쁜 날에는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와 함께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적당한 양은 하루 반 개 정도 과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몸에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아보카도는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과 눈,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입니다.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보이지만 효과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과일입니다. 익혀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활용 범위가 넓어 꾸준히 섭취하기 쉬운 과일이지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100g 기준 당분이 약 4g 정도로 앞서 살펴본 과일들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속도도 완만하기 때문에 노년의 몸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진짜 힘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을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 관련 질환에서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스프나 소스로 섭취할 때 몸이 이 성분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효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익힌 토마토가 위에도 편안한 편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 비타민 C 비타민이도 풍부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사 기능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영양소가 혈관과 심장에 잔잔하지만 확실한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가볍게 곁들이면 속이 부담되지 않고 식사 리듬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전자레인지에 잠시 데워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몸을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눈에 띄는 자극은 없지만 혈관, 심장, 장기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도와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과일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담이 되는 과일은 줄이고 도움이 되는 과일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몸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길 권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간단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때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